최근 1년 동안 CPI 발표 날 S&P 500 수익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은 최악의 달 9월이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모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하루 만에 500만 원이 증발하며 3,500만 원 수익으로 내려왔고 국내 계좌는 32% 수익률과 380만 원 수익입니다. 자, 금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맵을 살펴보면 하락한 원인이 보입니다. 다들 빨간 부분들이 보이나요? 네, 바로 빅테크와 반도체가 유독 약세를 보이며 미국 증시 하락을 견인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빅테크와 반도체 약세를 견인한 게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1.71% 하락에 그쳤지만 어제 새벽에 아이폰 15 신제품 출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애플은 증시의 격언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를 증명했고 또한 가격을 예상과 다르게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인데 가격을 동결해? 그럼 마진이 감소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로 더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애플 스윙 투자를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증시 격언 때문도 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출시는 특히나 최근 이 격언이 잘 들어맞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왜 하락했나 보니 아이폰 15 신제품이 가격을 동결한 이유 때문입니다. 최상급 모델 프로 맥스는 $100 정도 올렸다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애플의 매출 구조를 살펴봤을 때 아이폰이 무려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부품값도 오르고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더 올랐을 텐데 가격을 동결시킨다는 것은 매출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지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에서 마진이 감소하는 거 아니야? 이거 중국의 제재도 있는 상황에 너무 불확실성이 심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별다른 혁신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애플의 신제품 출시 기대감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엔 아이폰 출시 전에는 그 기대감으로 2달 전부터 주가가 상승했는데 최근 3년 전부터는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생기며 주가가 하락한 적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실제로 애플은 최근 5년 동안 신제품 출시 후 일주일 뒤 주가가 더 하락했다 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어제 마이너스 1.71% 하락한 것을 보면 일주일 뒤에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닌 그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죠. 출시 일주일 뒤에는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더 많았지만 출시 한 달 뒤부터로 바라보자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3달 뒤로 바라보면 5% 정도 상승해 있고 6개월 뒤로 바라보자면 12% 정도 상승했다 라는 과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번에 애플이 더 하락하면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지기도 했으니까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빅테크와 반도체가 약세였던 두 번째 요인이 또 있었는데요. 애플은 일단 그렇다 치고 오늘 왜 빅테크와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상대적 약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오라클의 실적 발표 때문입니다. 오라클은 어제 무려 마이너스 13% 폭락했습니다. 이는 닷컴 버블 시기 이후 최악의 하루라고 하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폭락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오라클이라는 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라클은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즉 AI 붐에 힘입어 올해 50%나 폭등했던 오라클 주가인데요. 갑자기 올해 AI 붐이 시작되며 기업들이 너도나도 AI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고 이는 실적 발표에서 과하게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수혜를 본 게 오라클이죠. 그래서 AI 버블이다. 아니다. 라는 논쟁까지도 벌어지고 있죠. 특히 이 AI가 지금 버블 영역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AI는 앞으로 엄청난 산업이 되겠지만 이 AI가 지금 당장 매출로 전환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죠. 특히 일각에서는 어떤 소리가 또 나오냐면 최근 엔비디아가 엄청난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그걸 말아내려버리는 줄어든 매수세와 오늘 오라클의 주가 폭락을 봤을 때 AI 붐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이 광기가 피크를 찍었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빅테크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매출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고 이 AI라는 단어로 주가가 상승한 것이 이제 피크를 찍었을 수도 있다 라고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클의 실적 발표로 인한 나비 효과가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빅테크까지 번졌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AI 붐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는 아직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게 더 수혜를 보는지 아니면 시들시들해지는지 그걸 지켜보면서 오즈를 할지 웅줍을 할지 대응하는 오즈룽줍 장기 투자자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폭등을 대비해야 하는 날인데요.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이며 투자자들도 이 지표를 보고 매수냐, 매도냐를 결정할 겁니다. 물론 오늘과 내일 해석이 다를 가능성도 크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이번 주에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혹은 예상보다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만약 예상치대로 발표가 된다면 파란색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코어 CPI는 지난달보다 둔화를 보인다. 이 코어 CPI 둔화가 더 호재인지 아래 빨간색 소비자 물가지수 즉 헤드라인 CPI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 헤드라인 CPI 반등이 더 악재인지 우리는 이 시장의 해석을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결정될 것이라 보진 않고 이번 주 주가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코어 CPI는 둔화를 보일 것이고 헤드라인 CPI는 반등을 보일 텐데요. 시장이 어느 재료에 더 주목을 하는지 우리는 데이터도 보지만 시장의 해석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헤드라인 CPI는 기저효과가 사라짐과 동시에 6월부터 계속 치솟는 유가 때문에 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우려가 잠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코어 CPI는 주거비 비중이 무려 40% 정도 되는데 드디어 이 주거비가 둔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둔화를 보이면 결국 크게 둔화할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CPI 발표 날 S&P 500 수익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은 최악의 달 9월이죠. 최악의 달 9월은 어떤 핑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맞출 수 없다고 보고 이번 주 주가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겐 웅덩이 매매법 투자 원칙이 있으니 떨어지면 웅줍하면 되는 것이고 오르면 즐기면 되는 겁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최근 기사에서 9월 동결에 힘을 불어준 만큼 일단 9월은 동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결 후 파월의 발언이겠죠. 아마 파월은 애매모호한 연설을 할 겁니다. 그래야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밤 CPI 속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주가가 결정되기보다는 오늘과 내일 주가가 다를 가능성도 있으니 우리가 웅덩이 매매법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따 CPI 속보 영상을 보기를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꼭 알림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